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납니다. 뉴스 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자,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인사해 주시는 분들 보죠. 5949 끝번호 쓰시는 분이 날씨도 쌀쌀하고 미세먼지가 아직 남아있지만 봄내음이 물씬 나는 곤유부에 출첵합니다. 봄내음 맡았어요 혹시? 비염이 있어서 예. 죄송합니다. 이 아침에 굉장히 울적하기 시작하는군요. 5919님이 어제 남부지방은 비가 시원하게 내렸다는데 제가 사는 서울은 흐리기만 하고 비는 내리지 않았네요. 이젠 봄 가뭄까지 걱정되네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비 내리는 소리를 좋아하는 분들 많으신데 그렇죠. 참 아쉽네요. 그러니까 비가 미세먼지를 씻어주는 것도 뭐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너무 가뭄이 심합니다. 그렇죠. 눈도 많이 안 왔기 때문에 네네. 겨울 사이에 농사 짓는 분들도 걱정이 많다고 그러는데 좀 시원하게 비가 좀 내려서 먼지도 씻어내려가고 우리 농민들 마음도 좀 적셔줬으면 좋겠군요. 담비 기다리겠습니다. 자, 신문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두환 씨 재판 관련 헤드라인 있고요. 거기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 관련 소식 그리고 최근 이슈들 전하겠습니다. 자, 전두환 씨의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네, 오늘 가장 관심받는 뉴스입니다. 전 씨가 2017년 4월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3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회고록을 보면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라고 기술한 부분입니다. 재판을 회피한 지 지금 10개월 만이고 사면받은 지 22년 만입니다. 오늘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로 광주로 향하게 되고요. 부인 이순자 씨도 동석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서 법정에 함께 나갑니다. 광주 시민들 전 씨의 진정한 사죄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단죄 못한 역사 전두환 오늘 광주법정 선다라는 제목이고요. 중앙일보는 전두환 23년 만에 오늘 광주법정 선다 이렇게 헤드라인 정했네요. 이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인터뷰가 한겨레에 실렸더군요. 네, 아들 잃은 5월의 아버지 전두환 진실 털어놓아라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난 1980년 5월 27일에 시민군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다가 진압군의 총에 맞아 숨진 윤상원 씨의 아버지 윤석동 씨의 일기입니다. 이 일기가 공개가 됐고요. 아들이 사망한 이후 39년 동안 일기를 써왔고 그 안에 전 씨에게 진실을 털어놓으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989년에 헬기 사격 청문회에서 조비오 신부가 증언했던 내용도 역시나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광주 시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실은 꼭 밝혀져야겠죠. 그렇죠. 아들 잃은 5월의 아버지 전두환 진실 털어놓아라. 이 목소리가 아주 울림이 크군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 소식인데 동아일보가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군요. 미국의 퇴짜 맞고 자력갱생 외친 김정은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첫 공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김 위원장이 6일과 7일 평양에 열린 제2차 조선노동당 초급 선전 일꾼 대회에 보낸 서한을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당에 있어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 자력으로 보란듯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인민의 힘을 무엇으로도 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또 경제발전을 강조했고요. 북한이 앞으로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효과를 무력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보면 기승전 경제로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소식도 많이들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 그 D사의 뉴스 토픽에도 올라와 있는 뉴스인데 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복직시키기 위해서 특별법을 추진한다. 그렇습니다. 이 노조 활동으로 해직됐던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전원 복직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근 당정청 협의회 열고서 해직자 복직과 징계 기록 말소, 합법 노조 지위에 있던 기간의 경력 인정 등에 대해서 전공노 그러니까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속 측과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홍익표 의원이 오늘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내 편이면 없는 법도 만들어 챙겨주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관련 소식 다루고 있고요. 대법 판결 뒤집고 여당 전공로 해직자 복직 특별법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어떤 정책이 진행이 되든 정치권에서는 항상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총 인건비를 분석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일보고요. 아무도 모르는 공무원 총 인건비 올해 168만 명 80조 원 추산이라는 기사입니다. 뭐 중앙정부, 지방정부, 군인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가 작년 6월 기준으로 168만여 명이 됩니다. 연봉하고 수당 합쳐서 국가 예산에서 이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80조 원에 달한다라는 게 한국일보의 분석인데 이게 올해 전체 예산의 17%나 되는 아주 큰 돈입니다. 이 공무원의 봉급이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데 국가기관마다 집계하는 대상이 달라서 정작 국민들은 전체 공무원 유지에 쓰이는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고요. 이 공무원 인건비 실상을 최초로 분석을 한 겁니다. 이 국민들의 반응이 궁금한데 168만 명이 이 17%의 올해 전체 예산을 이 봉급으로 받고 있다. 글쎄요, 뭐 어떻게 반응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신문 헤드라인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저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3282님이 강릉에서 보내주셨는데 눈이 오는데 목련꽃이 또 활짝 피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련꽃 사진 그리고 눈 와 있는 이 풍경 사진을 함께 보내주셨어요. 진짜 예쁘네요, 목련꽃이. 목련이 이렇게 새벽에 하얀색 꽃을 딱 보고 있으면 뭔가 울컥하는 게 있죠. 예. 야, 봄이 왔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진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봄 기운이 좀 팍팍 왔으면 좋겠는데 인터넷 뉴스토픽에는 좀 기분 좋은 소식 있습니까? 그 쇼트트랙 월요일이죠. 그래서 기분 좋은 소식으로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쇼트트랙 세계 선수권에서 남자 대표팀 임효준이 4관왕에 오르면서 한국 남자 선수로는 2년 만에 개인 종합 우승 차지했습니다. 네. 2017년 서일아 선수 이후고요. 전날 500m에서 우승했던 황대현 선수는 임효준에 이어서 은메달 차지하면서 개인 종합 2위를 지켰습니다. 또 여자부에서는 최민정 선수가 아쉽게 이 네덜란드 선수에게 종합 우승 내주고 2위를 차지하면서 대회 2연패는 놓쳤지만 여자 대표팀이 3000m 계주에서 1위를 하면서 또 기분 좋은 소식 전해줬습니다. 이 계주팀에는 심석희 선수도 함께 그렇습니다. 뛰었죠. 예. 자, 그리고 다음 토픽은 문동환 목사 별세 소식인데 뭐 주말 사이에 많은 분들이 뉴스 검색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민주화 운동 대부 문동환 목사가 향년 98세로 소천했습니다. 고 문익환 목사의 동생이기도 하고요. 이 문동환 목사가 민주화 운동 대부로 불리는 건 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고 또 우리 사회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살핀 그런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는 형인 문익환 목사 또 윤동주 시인과 함께 자라면서 나라에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또 세우기도 했습니다. 1961년부터 신학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독재 정권의 부조리함 비판했고 이걸로 인해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1986년 현실 정치에 뛰어들게 되고요. 국회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창당했던 평화민주당에서 그렇죠. 그 전국구 의원으로 또 국회 활동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인터넷 뉴스 토픽 이 뉴스도 많았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기 전원 사망했다 그러죠? 예, 그 승객과 승무원 157명을 태우고서 에티오피아에서 케냐로 향하던 이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6분 만에 추락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공항 출발하면서 불안정한 모습 보였고 이 조종사가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 비행기 기종이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잉 737이고요. 근데 이제 지난해 11월에 들어온 신형 기종이었고 이게 이제 지난해 10월에 인도네시아에서도 189명이 사망했던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와 같은 기종의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도 에티오피아에서 이 737 기종이 또 지중해에 추락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어쨌든 여기 탑승객 국적이 33국가의 이 사람들이 탔었는데 외교부가 한국인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이 보잉 737 기종을 지금 도입하겠다라는 항공사들이 있어서 네. 그리고 또 실제로도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많이 되고 때문에 있죠. 이런 불안감들은 좀 해소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하나 더 보죠. 양정철. 네.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정치권에 복귀합니다. 양 전 비서관이 전해철 의원, 이호철 또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삼철로 알려진 문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양비라고 불리죠. 그렇죠. 양비. 예. 근데 복귀 장소는 청와대가 아니라 여당이고요.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아서 내년 총선 전략을 기획하고 인재 영입. 그러니까 내년 총선의 어떤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 대통령 당선 직후 2017년에 잊혀질 권리를 달라면서 해외를 유랑한 지 2년 만이고요. 그러니까 양 전 비서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가 좀 워낙 크기 때문에 당청의 어떤 소통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 전 비서관의 의원직 도전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총선 전체 그림 그린 다음에 비례대표 자리를 받지 않나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한 전략통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선대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라서 이 총선 앞두고 민주당 내 어떤 전략을 짜게 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모아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비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